회화요고 2차 시 볼게요.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fx들 갖고 fx들끼리 관계식을 나타내는 걸 이제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어, 얘네가 나왔을 때는 이제 x, y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그 값을 여러 개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데, 일단 부정적으로 x,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f0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0이 나오게 돼요. 이 f0이 활용이 됩니다. 수학2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함수 방정식을 이용해서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의 정의, 얘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 나오게 됩니다. 자, 내가 이렇게 x를 넘겨줄게요. 우변에는 이제 x, y 남았을 거고, x, y 남았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y를 넣. 자, 그럼 여기서 봤던 식이 흡사 무슨 식이 나올까?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나오는 평균 변화의 식이 나오고, 양변에서 이제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자, 그러면은 재빈이가 보이스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럼 키보드로 칠 수 있으니까 이 왼쪽 식이 뭐가 나올까, 재빈아? 채팅으로 한번 쳐보시죠. 잠깐만요. 미분계수 맞습니다. 오, 좋아요. 오케이, 좋아. 아, 너무 좋다. 채팅됐다. 네, 맞습니다. 미분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좌변이 f 프라임 x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우변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를 이제 찢어서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리미트 이렇게 한번 찢을게요. y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y y 그다음 플러스 이 녀석은 y가 0으로 갈 때 y가 약분되니까 x 플러스 y.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y하고 대입하면 얘는 그냥 x제곱이 되죠? 대입하는데 뭔가 왼쪽 오른쪽이 그 애매한 상황이 아니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아까 f0이 0이라고도 얘기했고 y 빼기 0을 생각해보면 자, 재민아 이거 왼쪽 거 뭐가 될까? 그리고 이거는 f0이 0이라는 걸 여기 안 줘줬어도 이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f 프라임 x가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얘가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만 돼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게 맞춰볼까? 뭘로 가까워질까요? 채팅을 쳤는데 내가 못 봤나? 채팅창을 활성화. 0이 아니라요. f 프라임 0이 되는 거죠? x는 0에서 비교질 거니까. 예, 채팅은 히읗이네. 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0이 정점이고 x의 변화랑 y의 x 파트 변화랑 일치된 상태에서 y가 0으로 비교지고 있으니까 f 프라임 0 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음. 자, 그러면은 지금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답이 나왔죠?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5를 대입하면 끝나는 건데요. 5를 대입하면 25가 나오죠. 여기 또 여기 25, 답이 5번입니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4번. 모든 실수 K 값의 합은. 아, 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프를 당연히 다양스럽게 그려줬어요. 자, 이 식을 보실게요. 0 플러스라는 거는 아주 살짝 큰 양수죠. K에서 아주 살짝 오른쪽으로 갔을 때, K에서 아주 살짝 왼쪽으로 갔을 때, 그 더한 값이 1이 되어야 된대.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자, 얘 1의 왼쪽에서는 0이고, 1의 오른쪽에서는 1이죠. 자, K는 실수 K 값이 아니구나. X 값이 아니라. 자, 이거 X 값을 구하는 거예요. 맞구나, 맞구나. 자, 어떤 K라는 거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왼쪽이니까 K가 1일 때가 하나 해당이 되죠. K1의 왼쪽에서는 0인데 오른쪽에서는 1이니까 그죠? 어, 내가 이거 이게 바쁘네. 바보지. 이렇게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이 될까요? 여기를 보시면은 2의 살짝 오른쪽에서는 1이고 왼쪽에서는 3이니까 2는 안 되겠죠. 그럼 1 하나인가요? 1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 1이 함정으로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또 어디가 있죠? 여러분들이 저렇게 좌극한 우극한을 재려고 하면은 연속성 하단 습관 때문에 너무 여기 두 개만 꽂히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가 2분의 1 때도 됩니다. 여기가 2분의 1 때 보세요. 왼쪽도 2분의 1, 오른쪽도 2분의 1이니까 더해서 1이죠. 너무 불연속점에 꽂혀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낚는 문제예요. 여기도 되죠? 여기도 되죠? 네, 다 됩니다. 자, 그럼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거 두 개 더하는 건 대칭성이니까 가운데 두 배니까 0이죠. 0이에요. 대칭성이니까. 여기서는 2분의 2.5죠? 2.5하고 1 더해갖고 3.5 나옵니다. 3번이에요. 그래서 너무 불연속적인 점에만 꽂혀있는 경향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15번은 곱함수의 이거 이 회차 올해도 한다. 내가 다른 학원에서 해서 그런가? 자, 이거 곱함수의 그 미분 가능성이죠. 자, 지금 fx는 3차함수기 때문에 실수 전 범위에서 미분 가능해. 그 미분 가능한 애가 미분 불가능한 애들 곱해서 그 미분 가능하게끔 캐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야. 그지? 어. 자, 근데 얘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죠? 잠깐만요. 마우스 포인트가. 넘어갔어. 자, 극한이 존재할 때랑 존재하지 않을 때. 내가 물어볼게. 얘가 3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F와 관련돼서 어떠한 요건이 두 개가 필요하지? 재빈이가 하나 얘기해볼까? 경무가 하나 얘기해보고. 재빈아 얘기해봐. 저걸 연속으로 데려오려면 이 곱한 게 곱한 게 미분 가능이 되려면 지금 G는 여기서 연속이 아니잖아. 저 불연속인 저 녀석을 곱하기를 통해서 연속으로 캐리하려면 F가 가져야 될 요건 이거 지난 시간에 계속 정리해봤거든요.
F가 가져야 될 요건이 뭐죠? 자, 뭐죠? 그러니까 3에서 0이어야 되는 거죠? 요거 하나면 되나요? F 프라임 3도 0이어야 되죠? 그쵸? 네. 아, 병무가 말한 그대로야. 그치? 재민아 기억해야 돼. 딱,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요건인데, 그리고 두 번째, 우리 HX를 미분하라고 하면은, 선생님 저 이거 할 줄 알아요. 이게 곱셈 미분법이니까, H 프라임 X, GX, 그 다음에 G 프라임 X. 요거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게 있죠. 이렇게 곱셈 미분법이 되려면 둘 다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GX가 미분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H 프라임 3이 6인데 여기다 3, 3 대입하면 0이 되잖아. 그래서 이걸로 봐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x-3의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x-3의 fx, gx, 마이너스 f3, g3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은 자, G3은 뭔가요? 요거거든요. 2예요. 근데 F3은 뭔가요? 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워지게 돼요. 자, 이거 왼쪽 거 봐볼게. 자, fx하고 gx가 남았는데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죠. 그러니까 얘는 3을 때릴 때인데 얘는 3을 안 때릴 때거든요. x-3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얘가 얼마래? 얘가 6이래요. 이 조건을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보시죠. 최고차의 계수가 이제 1인 3차 함수인데, 음, 자, 저렇게 됐대. 어, 그러면은 hx가 fx를 내가 이거를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다고 했죠? fx? 미분을 해서도 3을 대입해서 0이라는 거는 3에 대해서 무슨 근? 재민아 무슨 근? 재민이가 채팅 틀려고 하는데 늦었대. 재민아 그럼 3에 대해서 무슨 근을 가져야 될까? 3을 넣어서 0이면 근이 하나가 있는 거죠. 아, 여기를 보고 얘기하지. 0이 하나가 있는 거죠. 미분을 해서도 3을 대입해서 0이 되려면 3에 대해서 무슨 근? 응? 말해보세요. 자, 그냥 일반 근은 미분하면은 이제 3이라는 근이 없어지게 됩니다. 무슨 근이죠? 중근. 재민아, 중근. 자, x-3의 제곱은 미분을 해도 x-3이라는 인수가 살게 되잖아. 자, 그래서 x-3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근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나머지 부분을 x 플러스 k라고 둘게요. 이렇게.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음, 알아요. 그 대답하려고 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병모가 대답한 거 알아요. 자, 그러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k 플러스 3, k 플러스 3이 6이니까 k가 3이죠. 이렇게. 그래서 fx를 완성하게 됩니다. f0는 27이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리하면은 곱셈 미분법 사용하면 안 된다. 미분계수 정의로 가야 된다. 여기서는 3과 3에서의 함수값이고 얘는 3과 3과의 극한값이니까 극한값씩 데려온다. 얘 3이니까 0이다. 그래서 fx가 그 미분까지 0인 거는 중근을 갖는다. 정리하면 k값 나온다. 끝.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헷갈리려면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16번을 봐보시죠. gx가 다음의 조건을 갖는다. 다음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인데. 자, 먼저 hx-ax는 여기서 그 모양새가 조금은 보입니다. 네. 그 gx에 관한 정보도 저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fx-ax의 제곱은요. 그 범위가 4x부터 5x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요. fx에 대한 식을 내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fx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서 0이 아닌 상수가 가지려면 차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6x 제곱으로 스타트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되게 되고요. 6x 제곱. 그럼 얘가 안 쓰이는 건가? 그 다음에 gx의 극한값에 대해서는 내가 이 정보 몇 개? 2개 뽑을 수 있다고 했었죠. 분자에다가 1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한다는 것과 gx가 지금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없으니까 G'1로 쓰지는 못하겠네, 그지? 아, 2차 함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쓸 수가 있죠. G'1이 A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제 요 녀석인데, G이 0이다. 그러니까 GX가 어떤 녀석일지 또 구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GX는요, 이런 녀석입니다. 2차식인데 1을 0으로 가져야 돼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에요. 자, 1 대입해서 0이 되게끔 이렇게 써주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G'1이 A라는 거 이용해서 이거 값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G'X는 X 플러스 K에다가 X-1이니까 2X-K-1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1을 넣었을 때, 즉 K 플러스 1이 A라는 거니까 K는 따라서 A-1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A만을 표현해서 GX도 완성이 됐고 FX도 지금 범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양변에다가 AX의 제곱을 빼주시게 되면요. 그 fx-a 제곱은 6-a의 x의 제곱인데 요 녀석이 4x하고 5x 사이였던 거죠. 여기 위에 거에 따르면. 그 다음에 아래가 오케이. a 값은 6이 나오고 있고요. 자, 보실게요. 요 녀석이 지금 4x하고 5x 사이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분자가 내가 gx를 구하니까 2차식이죠. x제곱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x, a-1이니까 a-2의 x 요것만 남게 되고요. 마이너스 a-1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보시죠. 이 녀석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권들인데 수렴을 해야 돼. 그 0이 아닌 상수로. 그러면은 그래, 알겠어. 여기가 2차죠. 2차항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지워져야 되죠. 그래서 a는 6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자, a가 6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은 4x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가 5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죠. 이 녀석의 극한값이 k인데 얘네가 4x부터 5x 사이에요. 그러면 그 극한값도 4x분의 4x 하면 1이고 5x니까 1하고 4분의 5 사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m의 값이 4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겠나요? m의 값은 4분의 5다.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총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gx를 보시면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을 얻을 수가 있죠. g1은 0이다. g'1이 a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럼 gx가 특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fx를 보시면은 최고 차이 계수가 6으로 시작하는 애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fx-ax의 제곱이 6-a의 x제곱인데 그 녀석의 범위가 4x부터 5x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여기 아래가 2차항이 지워져서 1차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2차항이 돼버리면 수렴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차항이 지워지기 위해서 a는 6으로 결정이 되고 a가 6이 결정되면은 여기는 gx도 다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1차항 간의 개수 비교를 해주게 되면은 1부터 4분의 5까지인데 그 4분의 5가 이 라지 m의 값이 되게 돼서 답이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을 봐보시죠. 17번. 자, t, ft를 지나고 수직인식에서 x축과 맞는 점이 gt라고 했을 때 P에서의 접선과 서로 수직인 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법선을 구하는 거죠, 법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 위의 점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f'x가 3x제곱 마이너스 a여서 여기다가 t를 대입하면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죠. 근데 그것과 수직이려면은 자, 재민아. 수직이려면 그 기울기끼리 곱해서 무슨 값이 나와야 되니? 수직이려면 기울기끼리 곱해서 몇이 나와야 될까요? 타임 초과. 재민아 듣고 있니? 딴 거 하러 갔나 본데? 자, 몇이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1이요. 예, 마이너스 1. 수학상에 배웠던 거죠.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t를 대입한 거에 마이너스 1이 나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직선의 기울기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x-t, t, 지나는 점은 똑같으니까 t 3승 마이너스 at 이렇게 저거 누구야? 그 법선의 방정식을 둘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무슨 절편? 지금 딴 데 갔어. 딴 데 갔어요. 무슨 절편? x절편이죠. 그러니까 y가 0일 때 x 값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게 gt니까 gt는 뭐냐면요. y가 0일 때 x 값이니까 그 기울기가 지금 0이 아닐 때 얘는 지금 0이 될 수가 a가 양수니까 자, 잘 보세요. 얘가 지금 0이 될 수가 있을까? 0 마이너스 양수니까 0이 될 수도 있네요. 이 값에 따라서 x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럼 x 값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t 3승 플러스 at에다가 저희 마이너스를 줘갖고 여기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t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곱해준 다음에 플러스 t 자, 이렇게 하게 되면 gt가 나오게 되죠. 여기가 이해되셨나요? 응? 따라하고 있니? 집중하고 있니? 어, 어. 자, 여기까지 상황 정리를 해보면 자,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t, ft를 지나죠.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하고 수직이어야 돼서 3t제곱 마이너스 a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식으로 났고 이게 이제 그 법선의 방정식. 그 녀석의 x좌표를 x축과 만나는 x절편의 좌표가 gt래. y가 0일 때 x의 값이 gt니까 이렇게 gt를 이렇게 썼던 거예요. 자, 그럼 구해야 되는 게 요거죠. 자, 그럼 t가 여기 x의 변화량이 t-1이지. 그 y의 변화량은 몇일까? 몇이니? y의 x파트 변화량. 자, t가 1일 때 얘도 0으로 가야 되니까 g2가 20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20을 내가 g2로 바꿔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y의 x파트 변화량이 몇이니? y의 x파트의 변화량.
예, 예. 내가 뭐 물어보는지 알잖아. 자, x의 변화량은 t-1이죠. y의 x파트 변화량은 2t-2잖아. 이거 많이 했던 건데. 2t-2죠. 이거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맞춰졌죠, 이제.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이제 뭐가 되니? t가 1로 갈 때 어디서 비벼져요? x가 몇일 때 비벼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결과가 g'2가 되죠, 이렇게. 어.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야. 이거 미분해서 2 대입해주면 될 거 아니야. 어. 그리고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g2가 20이니까 여기다가 그거 생각해 줄 수 있겠고요. x점의 좌표가. 자, 지금 내가 얘를 갖고서 이제 스몰 a 구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G는 몇이죠? 8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12 마이너스 a 플러스 그 2. 자, 이 녀석이 얼마? 20이다. 이거 이용해 주시면 되죠. 양변을 그 2로 나눠 주시면은 요거는 4 마이너스 a가 되겠고 플러스로 이렇게 쓸게요. a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요거 플러스 1 되겠고 플러스 10 될 거예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6a 그 다음에 28, 25 플러스 15 이렇게 되니까 a가 1 또는 15 이렇게 나오게 되죠. 1 또는 1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a의 범위에 따르면 누구만 될까? 얘만 되겠죠. 자, 오케이. a 값 찾았고요. 그 다음 g'2의 값을 구해볼게요. 자, g'x는 g't는 어떻게 되죠? 얘를 전개를 해서 좀 완성을 해볼까? 이게 1일 때 이게 1이에요. 이게 1이에요. 자, 여기 전개해서 완성해 볼게요. 미분하기 좋게. 3t 5승이죠? 어? 어, 어. 아, 48. 48, 49. 아, 39, 맞아. 39예요. 땡큐. 어, 삼각에서 3이 되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t 3승 마이너스 at였으니까 3이었고요. 여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전개를 좀 해볼게요. 3t 5승이고요. 마이너스 9t 3승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2t 3승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9t. 그래서 10t 이렇게 나오게 되죠. 걔가 얼마? 걔가 저기 20이 나오게 되죠. 아, 저기 얘를 이제 미분해야 되죠. 얘가 이제 GT. 얘가 GT인데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B' T가 15, T의 4승, 마이너스 36, T의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게 내가 문제 찾는 답입니다. 2를 대입하면 16 곱하기 15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 꿀팁. 자, 이거를 그냥 대입해갖고 복잡한 계산하지 마시고 T 제곱으로 묶어주세요. 그러면은 저기 T에다 2를 대입할 거니까 4로 묶는 거죠. 그러면은 15 곱하기 4, 60에서 36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24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10. 그러면 여기 428, 446. 잠깐만요. 계산이 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죠? 아까 여기서 A값. A값은 이거 내가 풀었던 기억이 있어서 3이 맞고. 그러면은, T 3승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곱해서 여기 넘겨주면은, 다음에 3T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T 이거 맞고요. 이거 전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3T 5승 마이너스 9T 3승 3T 3승 12T 3승 플러스 9T 플러스 10T
15t의 4승 36t의 제곱 플러스 10 맞는데? 2 그러면 2 제곱 묶으면은 4 60에서 저거 빼면은 24 아 p-a의 값이구나 그래도 a 값이 아까 3 나왔었고요 거기다 2를 곱하는 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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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정신 나갔고 내가 지금 이거 96이죠? 106이죠? 106에다가 2를 곱하는 거니까 212고 거기다 3을 더하는 거니까 21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8번 볼게요. 재민이 자리 있니? 어, 응. 오케이. 어. 자리에서 잠깐 이탈할 때 쌤한테 좀 알려줘. 18번 볼게요. 어. 자, 0,0. 그 다음에 루트 2,0. 0, 루트 2. 자, 이렇게 생긴 세 점이 있는데 5를 중심으로 하는 이 18번이 아마 이 시험에서 난이도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월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인 길이가 C.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연결하고 선이 있는데 원 동그라미가 지금 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이 변의 길이를 밑변으로 하고 여기 돌아다니는 녀석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FT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1대1대 루트 2니까 2거든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밑변 곱하기 나누기 2죠. 높이 나누기 2죠. 그러면 나누기 2에서 얘가 사라지고 다시 말해서 얘가 h라고 했을 때 2 곱하기 h 나누기 2가 넓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넓이가 곧 h가 곧 넓이가 됩니다. 확인되시죠? 자, 저런 상황에서 이제 그 p의 개수를 ft라고 한대요.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그러니까 h가 자연수가 되는 걸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에서의 불연중점의 제출을 베타라고 할 때. 약간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녀석의 높이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우리 이거 많이 배웠죠? 이렇게 이제 최단거리부터 최장거리까지 이게 이제 h의 범위가 되겠죠. 이거 어떻게 구하죠? 중심 원과 직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 빼고 반지름만큼 하면은 그 h의 범위가 나왔죠. 잘 보세요. 이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은 x 더하기 y 더하기 루트 2입니다. 절편을 갖고 그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가 있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은 0,0 대입하고 그 루트이니까 요게 이제 1입니다. 1 중심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이제 높이 h는 1-t부터 1 플러스 t까지 이런 범위를 갖게 됩니다. 그럼 내가 t가 2일 때를 한번 봐볼게요. t가 2일 때는 마이너스 1부터 3일 때까지인데 높이가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상황이 두 개가 발생합니다. h가 마이너스가 될 때. 그러니까 길이라는 거는 마이너스가 안 되니까 h를 제거해 버리기 쉬운데 여기서의 h는 그 마이너스가 될 때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게 플러스라고 봤으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 원이 노란색 원이 커져 갖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h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반대편의 삼각형이 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h를 이 높이의 값을 h로 두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 사이에 그 저기 뭐야 변이를 h라고 놨다고 생각을 하면 h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 반대쪽에 생기는 거니까 삼각형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야. 높이가 마이너스면은 자연수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가 쉬운데 h가 음수면은 반대편에 생기는 거다. 이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원의 높이가 이렇게 일정한 게 여기도 있지만 이쪽에도 있죠. 이렇게.
여기서는 두 개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꼭지점에서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양 경계점에서는 그 삼각형이 한 개씩 나오고 그 사이에서는 두 개씩 나온다라는 거, 한 개 또는 두 개, 이렇게 두 개씩 나온다는 게 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높이가 0일, 세 번째, 높이가 0인 건 진짜 안 되겠죠. 높이가 0인 거는 삼각형이 구성되지가 않잖아. 그리고 넓이가 또 이제 저거니까, 정수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하고 3에 대해서는요, 두 개의 삼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0에서는 안 나오게 되고요. 1, 2에서는 1, 2에 대해서는 두 개씩 나와서 네 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2가 6개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잘 조심해 줘야 됩니다. H가 이제 변이기 때문에 음수일 때는 반대편의 삼각형이 생기는 거다. 두 번째는 이 끝에서는 한 개씩이지만 그 사이에서는 같은 높이가 두 개씩 존재한다. 세 번째는 H가 0이면 진짜 삼각형이 안 나오게 된다. H가 0일 때 제해주고 1하고 3에서 한 개씩 세주고 2하고 2는 두 개씩 세주면 6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하고 4 사이에서 불완소점의 개수. 자, 불완소점은 어디서 생기게 되냐면은 A가 정수일 때, 0이 아닌 정수일 때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은 A가 1일 때, 그, 저기 뭐야, T가 1일 때 1보다 조금 작아지면은 개수가 바뀌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얼추 그려보시면은, 자, 그러니까 A가 정수인 점, 그러니까 이거는 1, 2, 3, 3개가 되는 건데, 답이 9가 되는 거예요. 9가 이렇게 되는 건데,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있을 때, 어, t가 이렇게가 1 플러스 t고 이렇게가 1 마이너스 t죠. 그러니까 t가 정수일 때, 그러니까 t가 1일 때랑 t가 1.1일 때를 비교해 볼게요. t가 1일 때는 그 구간이 0부터 2까지 되죠. t가 1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0.9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 되나요? 2.1까지 되죠. 여기 가능한 거 뭐 있어요? 0은 안 되고, 1 되고, 1 되고, 2 되죠. 여기서는, 저 1에서는 저기 되는 건가? 이렇게? 1, 2. 답이 이게 8개인가? 6개 나왔고요. 1, 2. 자, 여기서 가능한 게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불은, 저기, P의 개수가 T가 1에서는 지금 두 개가 나왔는데 1보다 좀 큰 데에서도 1, 2하고 똑같은 두 개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확인이 되시죠? 근데 1보다 좀 작은 수를 대입해 볼까요? 그러니까 0.9 같은 거. 대입해 보시면 여기 0.1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1.9입니다. 그럼 가능한 게 1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일 때, 한 개일 때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래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그럼 2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딱 2일 때 한번 봐볼게요. 딱 2일 때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되게 돼서 몇 개죠? 한번 얘기해 볼까? 이거 몇 개예요? 2일 때? 나왔구나. 나왔는데 몇 개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6개죠? 6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2일 때. 6개가 나오게 됩니다. 2보다 좀 크면 어떻게 될까요? 2보다 좀 크면은 여기 좀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 0.999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2보다 좀 크면 여기 3.00000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똑같이 이제 마이너스 1이 2보다 좀 클 때 마이너스 1이 안 들어가죠. 마이너스 1보다 얘가 더 커진 거니까. 개수가 변하게 됩니다. 다시.
1-t랑 1 플러스 t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야? 높이 h인데. 자, 딱 2일 때는 이렇게 나왔었고요. t가 2보다 살짝 컸을 때는 2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은 거죠. 2보다 살짝 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좀 더 작은 겁니다. 마이너스 1 빼기 0 이렇게 쓸게요. 2보다 좀 큰 거니까 3보다 좀 큰 겁니다. 3 플러스 0. 그럼 여기 뭐가 몇 개가 들어가나요? h가 되는 게 일단. 마이너스 1 들어가죠. 그 다음에 0, 1, 2, 3 똑같이 다 들어가니까 얘랑 똑같습니다. 6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야. 6보다 살짝, 그러니까 2보다 살짝 작았을 때 t가 2에 마이너스로 갈 때를 봐볼게요. 그러니까 2 빼기 마이너스니까 자 여기서 2 빼기 마이너스 0을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죠.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2 빼기 0을 넣어주면 3보다 살짝 작은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크니까 마이너스 1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0부터 들어가고 여기 또 3이 또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3보다 살짝 작으니까 2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0에서는 안 되고 1하고 2에서는 그 두 개씩 나오니까 4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는 잠깐 이렇게 좀 떠있게 되는 겁니다. 딱 그 점에서의 개수랑 이게 정확히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더 나오게 되죠. 하여튼 그러니까 불연속인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 여기까지 잘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3개가 이렇게 나와서 9개가 되는 거고요. 그것만 한번 다시 보여줄게. 자, 아유, 힘드네요. t가 2일 때랑 이것만 깔끔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가 2일 때랑 t가 이제 2보다 큰데 살짝 클 때랑 t가 이제 2보다 작은데 살짝 작을 때 이때 누구의 범위? 1-t, 1 플러스 t, h. 그때 가능한 h들의 개수를 총 세볼게요. 뭘 유의하면서? 가장 끝에서는 1개, 그 사이에서는 2개인 걸 유의하면서. t가 2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 1, h, 요거 3이니까 전체 몇 개 나왔었냐면요. 여기서 1개, 1, 2에서 2개씩, 아까 6개 나왔었습니다. h의 숫자를 재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삼각형의 숫자를 재면요. 2 플러스일 때는 저기 마이너스 1보다 좀 더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1, 3 플러스 0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1이 여전히 들어가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마이너스 그 경계값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원래 삼각형 1개 나왔었죠. 근데 삼각형이 몇 개가 나와? 15분. 지금 이게 3명부터 거구나. 잠깐만. 이게 병무가 지금 나갔지. 자, 재민아. 몇 개예요? 자, 잘 봐봐. 아까는 마이너스 1하고 3이 경계값에 있어서 삼각형이 1개씩 나왔었죠. 높이가 이렇게 1개씩만 나왔었잖아. 근데 이게 살짝 커지는 바람에 경계값이 아니에요. 그럼 2개씩 나오게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이 h 자체에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 1하고 이제 1, 2, 3 이렇게 4개인데 얘네가 원래 1개씩이었는데 걔네 2개씩이 돼서 여기서 8개가 돼요. 2보다 좀 작을 때 가볼게. 2보다 좀 작으면은 이제 2-0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죠. 요거 순서만 다 이렇게 바뀌겠네. 부호만 바뀌겠네요. 이렇게. 자, 그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 안 들어가겠죠? 0 들어가겠고 0은 안 되고요. 1하고 여기 2까지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몇 개가 되죠? 4개가 되죠. 그래서 2라는 지점만 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2보다 좀 작을 때는 4개고요.
딱 2일 때는 6개고요. 2보다 클 때는 8개. 이런 방식의 불연속점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불연속점은 여기서 딱 해보면은 저기 t가 정수일 때는 거 파악이 돼서 그냥 1, 2, 3 이렇게 넣어버리고 이제 끝낼 수 있는 문제야. 좀 자세히 얘기해봤고요.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가보시죠. 19번. 적어도 하나의 실근의 가정을 보이시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유연석을 fx로 봤을 때 그게 0이 되는 게 근을 가지려면 fx가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지 부호 변화가 있으면 연속의 함수가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이값 정리 논리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 우리 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 사이값 정리 성립되려면 자, 해구간 A, B에서 뭐이고 무슨 속이고 연속이고 연속일 때 반드시 연속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개구간 A, B 사이에 C에서 개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어떤 게 성립되면 FA하고 FB가 뭐가 다르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F-1은 얼마입니까? F-1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그럼 F1은 얼마죠? F1은 3입니다. 왜 곱해서 두 개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요. 적어도 하나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근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20번 봐볼게요. 주상수 AB에 대해서 적을 구하시오. 자, 분모가 0으로 왔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그래야지 수렴할 수 있으니까. 자, 분자도 0으로 가려면은 A 루트 2 0을 대입했을 때 그게 B랑 똑같아 줘야 됩니다. 그럼 내가 B 대신에 이걸 대입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X가 0으로 갈 때 A로 묶어서 루트 2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X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루트 빼기 루트가 나왔네요. 루트가 덧셈 뺄셈을 나왔을 때 유리화 반드시 해줘야 되죠. 유리화. 유리화 해주면 됩니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어떻게 되냐면요. x가 0으로 가까워졌을 때 얘 빼기 얘니까 x가 나오게 되고요. ax. 밑에 x가 있죠. 여기서 위아래에다가 이제 요거를 곱해줬던 겁니다. 요거를 말이죠. 이렇게 지워지죠. 0을 대입하면은 2 루트 2분의 a가 되겠죠. 그 녀석이 1입니다. 따라서 a는 얼마? a 제곱이 8입니다. 양변 제곱하면요. b 제곱은요. b 제곱은 a 제곱에다가 2를 곱한 거로써 16이겠죠? 8하고 16 더하니까 답이 2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봐볼게요. 21번, 22번 보죠. 오늘은 요거 기출까지 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mm. 어떤 직선이 있고 저기 원이 있습니다. 거리의 최대 최소가 아까 같은 이 상황이죠. 자, 재빈아, 어떨 때 최소가 나오고 어떨 때 최대가 나오죠?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잰 다음에 어떤 값을 더하고 빼면 최대 최소 값이 나오죠, 거리에? 대답해 보시죠. 네, 정답입니다. 반지름 훌륭해요. 자, 반지름이 R이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0,0이죠? 0,0이랑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R이 양수니까 3R에다가 R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녀석에서 이제 반지름 R을 뺐을 때가 최소고요. 자, 최대를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반지름을 뺐을 때가 최소라서 조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이 극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어떻게 할까? 위아래다가 이제 R 제곱분의 1 루트 이거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R 나눠주시면 돼요. 여기 정리를 해볼게. 그럼 3 플러스 루트 R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R 나눠주셨을 때. 여기 3 마이너스 루트 R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갖고요.
아래다가 0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2분의 4 이렇게 나와서 2가 나오게 되네요. 자, 되셨죠? 잠깐만요. 네, 됐죠? 자, 22번 봐볼게요. 음. 자, 지금 이번 시험에서만 3번 나온 것 같은데요. 곱한 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얘도 0에서 극한까지 존재하지 않죠. 좌극한 다르니까. A도 A-1이랑 A는 다르니까 얘도 극한이 다른 불연속이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속인 녀석이 불연속을 캐리하는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불연속인데 곱해서 연속이 되는 인생 역전 케이스입니다. 이거 직접 그냥 해봐야 돼요, 노가다로. 자, 그래서 내가 리미트, 여기다 해보죠. 리미트, 자, x가, 근데 지금 여기 그 불연속 구간이 또 다른 거죠. 이거는 내가 A에서 한번 해봐야 되고, 저기서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어떻게 되냐면은, 어, 이거 좀 생각하는 문제네. 자, 지금 여기서 00 같았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게 다르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사해야 될 대상이 어디냐면은, 바로 조사 대상이 x가 0일 때랑 a일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안에서는 다 이렇게 다항함수기 때문에 그 연속성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경계가 나눠지는 그 부분만 의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이제 조사를 해보시면 되는 건데, A가 뭔지를 모르는 게 가장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A가 0보다 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A가 0이랑 같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경우를 나눠주셔야 돼요. 자, A가 0보다 크게 되면은, 자, 이거 그림을 그려보죠. 자,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그 0에서의 극한을 조사를 할 때요. 얘는 0에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A에서 A보다 작은 쪽을 식으로 써줘야 되니, 큰 쪽을 써줘야 되니, 0에서 조사를 할 때. 작은 쪽을 써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A가 0보다 클 때는. 자, 작은 쪽을 조사해 주니까, 자, 그때 A는 0에서 연속이죠. 그러니까 A에서만 불안정한 거지, GX가. GX가 0에선 연속인 거 맞잖아. 그러니까 저 구간함수 구간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그 사이에선 다 연속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구간에서 연속인데 0을 대입하니까 0이에요. 뭐야? 연속인 녀석이 함수값이 0이어서 곱함수에서 캐리하는 경우죠. 그래서 요거는 그 지금 곱한 게 0에서 연속인 판단이 이미 된 겁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재빈이 이거 이해되실까요? 자, 우리 이런 거 있었어요. F하고 곱한 게 얘는 연속이고 얘는 불연속이에요. 근데 곱한 게 연속이 되기 위한 요건이 X는 A에서 말이죠. 그 요건이 내가 분명히 요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F가 연속인 녀석이 그때 함수값이 0이어야 연속으로 캐리가 된다. 그 미분 버전까지 다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캐리를 해야 되는 녀석이 지금 GX인데 0에서 0이니까 곱한 게 이미 연속이 된 겁니다. 근데 A에서의 조사를 해볼까요? A는 이제 위에 거를 조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게 이제 연속이 다 되기 위해서는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 조건. 지금 이 케이스에서 A에서의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지금 그 안에서는 다 연속입니다. 연속인 녀석이 어떻게 캐리를 해야 된다고 재빈이가 얘기하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이거 이해했으면 이제 중요한 거 이해가 된 거라서. 자, 일부러 너네가 다 얘기하게 하려고 내가 말을 조금 이렇게 뭉개버렸어요. 어떤 요건이 있으면 A에서의 연속성이 보장이 될까, 재민아? 경무가 얘기해볼까? 자, 힌트를 줄게요.
A보다 그 A에서 판단을 할 때 A에서는요 GX가 불연속이고요. fx는 0보다 큰 구간 안에 있는 거니까 연속이에요. 연속인 녀석이 불연속을 곱하기로 캐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속인 녀석의 A에서의 무슨 값이 뭐가 돼야 될까요? 답을 다 해야겠다. 네. 자, 무슨 값이? A에서의 함수값이 0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22번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거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A가 1인 게 하나 되겠죠. A 값 하나 찾은 겁니다. 예. 그럼 A가 0일 때 생각해 볼게요. A가 0일 때 얘랑 같을 때는 그 0에서 둘 다 불연속인 거니까 불연속끼리 만난 거니까 해봐야 됩니다. 0보다 작을 때 0, 0 대입해갖고 곱하면은 0이죠. 그쵸? 0입니다.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은 다르죠. 0에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0보다 작을 때 이거 해볼게요. A가 이렇게 있을 때. 자, 0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0에서는 그 0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해볼게요. 0에서는 지금 얘를 사용하는 거죠. 그 gx가 몇이죠? 그러니까 그 0에서는 아이씨, 버벅거스 미안. x가 0일 때 0일 때 그 gx는 연속이죠. a보다 큰 쪽이니까 x-1로 연속이란 말이에요. x-1인 상태로 연속인 경우입니다. 근데 fx는 0보다 이제 0일 때 이렇게 구간이 나뉘는 불연속인 상태입니다. 연속인 녀석이 불연속을 캐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G0가 마이너스 1인데 0이 되어야 된다고. 근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나가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0에서는 연속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죠? 그럼 A에서 조사를 해볼게요. A에서는 GX가 불연속입니다. 근데 A는 0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fx가 x가 A일 때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현재 연속인 녀석이에요. 그러면은 연속인 녀석이 불연속인 녀석인 gx를 곱하기를 통해서 캐리하려면 이건 재민이한테 꼭 얘기를 들어야겠어. 자, 요건이 뭘까요, 재민아? 재민아 듣고 있니? 손들기 버튼 안 누르네. 안 듣고 있네. 오케이. 자, 무슨 요건이 필요할까요? 여기 여기 뒤에. 자, 이거 재민이가 얘기하면은 기분 좋게 우리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10분 정도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함수값 0. 그럼 그거를 얘기해 주세요. 자, 지금 fx는 a에서는 연속입니다. 0보다 작은 거에서. 0보다 작은 거에서 지금 fx는 0보다 작은 거에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로 연속이에요. 근데 이 녀석은 불연속이란 말이죠. 그럼 연속인 녀석이 함수값이 0이어야 되는데 어디서 함수값? 그걸 식으로 불러주세요. 그냥 함수값이 0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그, 그 함수값이 뭐고 그걸 대입해갖고 그 식이 어떻게 되는데 그 식이 0이다 이렇게. 통화가 곧 종료됩니다. 자, 종료되면 그 링크로 다시 들어오세요. 자, 10초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함수값이 0이다 맞아요. 자, 종료가 됐네. 다시 시작. 저기 이제 파기가 되는 건가? 잠깐만, 이 세회를 파야 되네.
네네네, 들어왔어요. 네네, 확인했습니다. 자, 같이 해보죠. 그러니까 연속인 녀석이 A에서 얘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가 2분의 3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자, 근데요. A가 0보다 작을 때죠. 모순이 생기죠. 네, 그래서 A가 1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음. 모순이 안 생겼으면 저 A가 답이 하나 더 됐던 겁니다. 다음 23번에 보시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하고 마칠게요. 자, 절대값이 있는데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를 GT라고 하자. 시각 그래프를 구하시오.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실수 A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X-T만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일단 얘 먼저 그려볼게요. T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0하고 2하고 있을 때 T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1번, 2번, 3번, 그리고 0하고 2 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경우로 나눠서 해볼게요. 어. T가 먼저 1번에 있을 때, T가 여기 있고, 그 0하고 2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자, 잘 보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아래에 있던 요 녀석들이 이렇게 되죠. 자, 잘 기억하세요. 포인트 하나 잡아줄게. 이렇게 관통근은요, 지금 x-2만 저희 절대값이 되는 거니까, 그렇네. 그럼 x-2가 양수일 때는 저희 플러스가 되고, 잠깐만요. t가 이렇게 됐을 때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x가 0하고 2 사이면은 음수가 돼서 얘가 이제 곱해져서 양수로 뒤바뀌어야 되고요. 음수였던 녀석이. 그 다음에 얘가 다 양수일 때는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체에다가 저게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x가 0하고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대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2하고 저거 위에 바깥에서는 대칭이 안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 빨간색처럼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불연속점이, 아니, 저기, 미분 불가능한 첨점이 저쪽 관통근에 의해서 생기게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GT는. 자, T가 0보다 작을 때 불연속점은 두 개로 일정합니다. 이렇게. 두 개로 일정해요. 자, 그러면은 T가, 2번일 때, 0하고 저 2 사이일 때라고 해볼게요. T가 0하고 2 사이라면,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을 때 T가 이렇게 있으면, 자, 잘 보세요. 원래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0하고 2에서는 0하고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가 붙이니까 대칭 이동이 일어나죠. 이렇게 대칭 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얘만요. 나머지는 안 일어나니까 빨간색처럼 그려져서, 자, 재민이한테 물어볼게. 저기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몇 개죠?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죠? 개수를 얘기해 주세요. 지금 방금 그린 빨간색에서 말이죠. 네, 밑에 있는 거요. 지금 밑에 있는 거 방금 했죠? 몇 개 나오나요? 자, 병무야 몇 개 나오나요? 이 빨간색 그래프요. 뾰족한 점 몇 개 있어요? 네, 두 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0하고 2 사이에서도 이렇게 두 개가 여전히 이지가 되는 거예요. 0하고 2 사이에서 이렇게. 음. 자, 이해되시죠? 0하고 2 사이에서만 음수가 나와서 바뀌는 거잖아요. 0하고 2 사이에서만 대칭 이동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클 때 한번 해볼게요.
자, 2보다 클 때는 이제 0하고 2가 이렇게 있고 t가 이렇게 있죠.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0하고 2 사이에서만 대칭 이동이 일어나니까 여기가 이렇게가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가 됩니다. 자, 빨간색처럼 돼요. 자, 재빈아 이거 몇 개니? 미분 불가능한 첨점이 이렇게 비켜줄게. 오른쪽에 있는 거 몇 개예요? 제가 맞춰야 되는데 몇 개예요? 경무야 몇 개니? 네, 두 개죠? 네, 이렇게 두 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빵꾸 뚫어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0하고 2일 때 그 함수를 건드릴 때를 봐볼게요. t가 0일 때를 봐볼게요. t가 0일 때. t가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0에서 저기 중근을 갖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0하고 2에서만 대칭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얘는 관통근이 아니라 접하는 근이죠. 접하는 근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절대값을 취하더라도 뾰족해지지가 않습니다. 몇 개죠? 한 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저 2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 2일 때는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절대값을 취해도 한 개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 여기까지 하고, 그러나